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바로 알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꽤 지난 상황이지만은 공식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거에서 무엇이냐면은 고난의 행군. 당시 처음 고난의 행군이 한참 시작할 때는 뭐 어떤 언론에서 뭐 1년에 100만이 굶어 죽느니 이런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버텨냈는지 실제 얼마가 죽었으면 어떻게 버텼고 어떤 희생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거기서 직접 살아보신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난행군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고난행군을 북한에서 96년, 97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95년 그 경에 당중앙인이 지수 떨어졌어요. 부대들마다. 그러니까 3개월분 식량을 비축하라고. 그 당시에는 군에 군대들한테 군대. 그러니까 사회는 어떻게 되는지 그때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는 군복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당시에 그 상급학교 가느라고 군사학교를 가느라고 이렇게 그 연대에 올라와서 생활했댔어요. 그래서 생활했는데 우리 연대가 저 종주 평안북도 종주시 오령리에 있거든요. 땅 그런 데인데 거기서 있을 때 그래서 그 식량 좀 비축하자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대에. 그래서 그 정주에는 사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금 캐기를 했거든요. 사금 캐기를 했고 제가 책임지고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사금 캐서 그 돈도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부대가 산나물 있잖아요. 산나물들 뜯어서 이렇게 절이고 버섯도 절이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부업도 한 것도 비축했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95년도부터 준비 냈어요. 북한군은.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사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군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 비축할 당시에 뭐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대비해서 비축했을 텐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최소한 생활하셨던 군에서는 피해 정도라 그래야 되나? 우리 부대 뒷산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큰 아름드리 잣나무들이 쫙 서 있었단 말이에요. 꽉 서 있었, 거기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잣나무들 관 짜야 되잖아요. 관? 네, 사람 돌아가면.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주둔구역에 우리 그 옆에 있는 주둔구역에 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인민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무에서 관 짜서 이렇게 해줬죠 다. 그래 부대 뒷산에 있던 나무 몽땅 베버렸어요. 그 정도로 많이 희생됐다. 예, 많이 돌아가시긴 했죠. 근데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남편이 군의관이라서 10년 동안을 지방에 내려가서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군사복무를 했어요. 고난의 행군 시절에 네, 98년부터 네, 98년부터 2008년까지를 지방에 내려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에 뭐 10년이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95년부터 2005년까지 그때 3년 동안을 98년까지 평양에서 고난의 행군을 했고 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을 지방에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제일 많은 시간을 지방에서 고난의 행군을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군부에서 저도 군인 가족으로 살다 나니까 군부에는 한 30식량은 무조건 대줘야죠. 군대니까 국가가. 그래서 그렇죠. 뭐 한 끼를 뭐 인민들은 뭐 하루에 한 끼 먹는다, 두 끼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도 군대는 무조건 3식을 했어요. 그 대신 저녁 같은 경우에는 감자 5알씩 한 끼를 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는 저녁에 감자를 뭐 5알 이렇게 한 사발에 하나씩 줬다 하게 되면 아침과 점심은 애들이 먹는데 저녁은 그 감자로 다 싸가지고 안 먹고 다 나오는 거예요. 식당에서 부대 식당에서 그걸 다 정해 싸가지고 나와서 부대라는 거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대에 인민들이 농민들이나 다 주둔 데 있거든요. 그 지역에 내려가서 어린이 있는 집들 앞에 가서 그 엄마들한테 준 거예요. 군인들이 자기들한테 자기 저녁을 안 먹고 한 끼 굶고 싶게 굶고 그걸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디 가나 했더니 동네 어린이 있는 집들이 가가지고 엄마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이면 엄마들이 우리 부대 정문 앞에 쫙 사는 몇 명이 막 서 있어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먹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이거 먹냐. 음식 준다고 항의를. 네. 어떻게 군인들 고생하는데 나라를 지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있냐 해서 다시 절대 이런 짓 하지 말아라 하고 막 부대에다 항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군인들이 다시는 엄마들한테 안 줘요. 항의할까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 농촌 같은 데 터방에 가면 터방이 있어요. 이 터방에다 싹 정에다 싸서 넣고 다방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대 누가 전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줬을 땐 그 같이 몇 년을 사니까 다 얼굴 알아요. 친해요. 주변 인민들하고. 그러니까 전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터방에다 싹 넣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야 저도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도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야 저 한창 때 20대 초반 청년들이죠. 그 힘들고 군사 훈련하고 농사짓하면서도 어떻게 저거 한 끼를 굶고 저렇게 한다는 게 웬만한 생각까지 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정말 가슴이 막 이렇게 좀 뜨거워는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한 끼도 건네는 게 아니라 주긴 줬다는 거죠. 근데 인민들은 정말 더 힘들었어요 군대보다. 북한 사람들 보게 되면 어느 집에 뭐 손주, 손녀, 아들, 네? 딸 군대 가지 않은 집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눈물 나. 그러니까 자기 집안 네. 가족 중에 그쵸.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긴 특히 뭐 여성들도 군대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쵸. 군대 안 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한 집안 식구처럼 한영이 이렇게 국민일체 여전에 여전날 말하지 않았어요. 그 무슨 뭐 하나의 대가정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 자식을 그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군대한테는 그렇게 군량미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우리도 부대에서 우리는 이렇게 그 어령리라는 게 산골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말목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말먹이를 못 주잖아요.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그 말목장에서 종자 말들만 내놓고 그때 거의 9반인가 그 작업반이 있었거든요. 한 개 작업반에 말이 한 100필드 남아됐어요. 그게. 근데 그 다 말 죽였죠. 저리. 허약 걸리기 전에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고기 맛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 동물연대 끌려가겠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말을 잡아서 그 군대들한테 보내줬죠. 그러니까 우리 말고기 특신에 먹었어요. 그게. 말줄 먹이가 없어서 말고기를 많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거 없는데 그 말은 또 이게 알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맨풀만 먹고 안 돼요. 말은 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래 군대에 보냈거든요. 그래 우리 그 말 많이 먹게 되면 그 막국간 냄새 나거든요. 식당에 들어가면 이젠 끓이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산나물이랑 우리 캐서 풀밥 해 먹어요 우리. 여기서는 거의 건강식품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산나물 가지고 이렇게 그 풀밥 만들어서 비빔밥 만들어서 그래 우린 먹고 그 나머지 쌀이 남잖아요. 그 나머지 남는 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주둔 지역에 가서 주는 거예요. 인민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에게 차려진 식량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 식량들이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건 꽤 예를 들면 고난의 행군식이 그 군대와 관련된 영화에서 보면은 99년도에 제작된 그 추억 속의 영원하리 맞을까요? 추억 속의 영원하리에서 보면은 인민들이 못 먹고 이러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연대장이 자기네 부대에게 차려진 걸 여기 봉투 아까 말씀했듯이 네. 봉투에다가 식량들을 넣어서 밤에 몰래 갖다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 97년도 4월 8일 날 그 최고사령관 명령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군이 농촌을 지원할 때 대한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첫 장면이 그렇게 그럴 거야 아마. 첫 장면이 그렇게 그 최고사령관 명령이고 전군이 그 농촌을 지원할 때 대하여 최고사령관 명령이 따라서 군인들이 이제 농촌으로 쭉 가게 되고 그게 군민일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영화는 어쨌든 그 시기에는 또 제가 강건 종합군고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때 그 평안북도 독림군 인두리라는데 그게 우리 농촌지원 나갔댔어요. 나가서 7월 말까지 그 명령을 받고 강철 씨 있는 부대도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밤에 자는데 북한은 그러잖아요. 비상소집하면 폭풍 하잖아요. 폭풍하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모르다 우리는 당한 거지. 그 와닥딱 일어나고 그 장구리 지고 쫙 정리를 했죠. 정리를 했는데 지금 최고사령관 명령 딱 읽어주는데 그렇게 읽는 거예요.
정부이 농촌을 지원할 때 대하여 총 들고 그다음에 농촌으로 갔다는데 거창. 그때 권한행군이 시작되면서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물물 교환하던 이런 사회주의 시장이 전부가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들어오던 뭐 전력이요, 뭐 기름이요, 뭐든 이게 다 하나도 들어오지 않다니까 권한행군이 시작됐는데 국가에서 어떻거나 인민들 그래도 먹여 살려야 된다. 농사를 정말 잘하자 해가지고 전국이 농사에 막 집중을 했었죠. 근데 이 미국이 얼마나 미제의 놈들이 얼마나 악착한 짓을 했냐면 그때 95년부터 아마 길게는 98년까지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남쪽 사람들이 흔히 북쪽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 시기일 거예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제일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96년, 7년, 네, 8년. 북쪽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사탕, 과자, 간장, 된장, 기름까지 그대로 공급하는 걸 앉아서 먹으면서 맡은 직장에 나가서 일만 하고 들어왔던 게 일상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장사가 뭔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국가가 내주는 쌀이요 뭐요 뭐든가 딱 끊기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해서 제일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나 살아남아라 해서 장사도 하기 시작하면서 기본 중국 남쪽은 국경에 대한 이런 게 없지만 북은 중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나마 정말 다행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북쪽 인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넘어가서 이렇게 뭐 밀수도 하고 뭐 이런 짓들 이런 거 살아먹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미국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 북쪽 사람이 국경 넘어와서 장사로 갔으면 북쪽 사람 한 명 해서 너 석거리 하나만 잘라와라. 석거리 하나에다가 쌀 한 포대씩 바꿔준다. 그리고 전기선 잘라오면 전기선 몇 킬로에다가 쌀 몇 킬로씩 바꿔준다라고 뭔가 선전을 했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 앞에서 굶어 죽는데 그걸 보면서 가만 앉아있을 부모는 없어요. 근데 북에서는 다 왜 속꼬리를 잘라요? 그러니까 그 잘 사는 미국에서 석거리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러니까 북은 트랙터가 못 들어가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둥찜이든 서든 몽땅 밭 깔아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서가 꼬리가 없으면 힘을 못 쓴답니다. 그러니까 서가 밭을 먹갈게 하려고 북을 어떻게나 붕괴시켜 보려고 석거리 몽땅 짜라고 한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북을 무조건 붕괴시키겠다는 게 원인이었죠. 침묵 리르도 리르 못 있잖아요. 침묵에. 네. 침묵에 그 리르에 못 봤잖아요. 예? 그 못도 샀어요. 뭐 딱 뽑아라고 전기선 다 쭉 잘라오라고 그 하고. 꼬리곰탕 때문에 아니요. 농사 멋지게 하려고 서가 밭을 먹갈게 하려고. 그렇게 국제적으로 정말 숙량이들의 정글 속에 거슴도치 한 마리 같은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거든요. 뭐 수많은 나라들이 몽땅 그 경제 제재하고 막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오직 혼자 힘으로 살아가자니까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은 요즘은 유튜브랑 있어서 세상에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어요. 북이 지금 많이 권하는 걸 이겨내면서 정말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남쪽 사람들도 아 이제 많이 발전했네 멋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피눈물로 바라봅니다. 먹고 남아 돌아가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저국이거든요. 그 문구가 뭐 제가 기억은 생각하지 안 나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거기서 연설할 때 그랬죠. 네. 뭐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사다 뭐 이겨낸 그거를 느꼈다. 그런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거였고. 우리는 그 와이프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탈북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고난행군 때 우리 그 아내랑 참 고생했죠.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 다 울어요. 그 고난행군 때문에 우리 그 아내도 탈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북한 게 아니고 결국은 속해와서 강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중국 가서 한 달만 벌면 된다 그랬대요. 그래 건너온 다시 못 갔죠. 평생 후회되는 그런 길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에 건넜어요. 고난의 행군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 그 시절을 잘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막 나는 거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정말 어묵했던 그 지독했던 나날 우리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희 딸이 94년생인데
90만 원부터 갈 거는 진짜 풀죽 먹이고 국수 있잖아 200g짜리 조그만 거 하나 한 줌 가지고 한 5식구가 이렇게 막 멀건 물에다가 뭐 풀 같은 거 막 요가지고 멀건 해서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풀죽 먹고 이렇게 먹다라니까 평양 사람들 더 힘들었죠. 평양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평양 그런 뭐 언니가 특권층이 있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마치 선전대 그래서 뭔가 그러고 그냥 뭔가 대도시니까 좀 덜 힘들었을 거다 싶은데 대도시가 생각외로 무지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서 견학을 3년을 해보고 지방에 내려가서 또 살았잖아요. 지방에 나가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지방은 텃밭 내 땅이랑 두드려 먹을 수가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산나물, 산나물도 있고, 예, 유명한 성깃떡. 성깃떡 있잖아. 먹에 깎아내가지고 진짜 구멍이 메서 똥구만 아이고 변도 못 봐는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성깃떡이라도 뭐 칡뿌리 뜯어오고 이런 거 있었는데 북평양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김책광어종합대학에 그 양북점에 있었는데 대학 학생들은 기숙사생 모든 대학들이 70%가 다 기숙사생들이에요. 자가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보다 지방 사람들이 하는데 그 학생 인민들도 굶어서 배고를 못 주는데 학생들은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국가가. 근데 국가가 쌀을 못 떼주니까 한 달 동안을 언대학이 학업을 중지하고 한 달 동안 먹다가 산에 나갔어요. 학급별로 가서 칡뿌리를 뜯어온 거예요. 학생들이 예, 학생도 공부 못하고 한 달 동안 가서 칡뿌리 뜯어가지고 한 배나씩 지고 와서 그 칡뿌리를 다 깨끗이 후기고 뭐 씻어서 대학 국수 거기서 국수 눌러가지고 했는데 남쪽 사람들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칡국수 진짜 호화스럽죠. 완전 이거 귀한 거죠. 근데 그때 칡국수는 진짜 죽기 싫어서 먹었어요. 살아야 돼서 살고 싶어서 먹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돌피라는 거 있거든요. 논밭에 논에 가면 돌피 있잖아요. 벼 있고 돌피 있어요. 돌피 모르겠네. 피 뽑는다 할 때. 네, 예, 그게요. 네. 그 돌피를 가지다가 이렇게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예, 껍질 벗겨서 그래 간단 말이에요. 갈아서 그렇게 해서 그거 돌피 가지고 이런 꼬장떡이라고 그런 것도 만들어 먹고 이랬죠. 그 도토리 산에 올라가서 그때 또 근데 고난행군 때 도토리 참 많이 열렸어요. 밤도 많이 열리고 왜 그런지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예? 고난행군 도토리가 살렸다고.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우리 다 군교주의자 했는데 도토리 살릴 줄 생각 못했다는 거지 미국에. 그치. 그걸 타산 못했다고. 우리가 권한행군 하면서 장안도가 제일 힘들었어요. 장안도가 산악지대고 부속품 공장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일 힘들었는데 그게 농촌 무슨 이렇게 전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높은 간부들이 현지를 내려간 거예요. 이민들이 진짜 너무 힘든데 현지를 좀 어떻게 벗어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어떤 새까만 골목에 집들이 있는 골목 지나는데 어느 집에서 애울음 소리가 너무 막 자지러지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을 좀 들어가 보자 해서 집에 들어가니까 농촌 집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궁이 있고 밑에 불 때는 아궁이 있잖아요. 이게 가마가 있고 근데 그 앞에서 어린 청각애가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래서 그 가마 뚜껑을 한번 열어봤대요. 열어보니까 조그만 공기가 2개 있는데 거기에 하나는 비어 있고 하나는 죽인지 미움인지 이게 3분의 1 정도 조금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와 이 어린 아들하고 2명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 목술 미움을 죽을 다 먹었는데 엄마 거 조금 먹다 나니까 다 먹으면 엄마 걱정되고 안 먹자니 배고파 죽겠고 하니까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와야 뭐 물어보고 다 먹겠는가 할 건데 엄마가 오면 엄마가 먹다 남기니까. 그치. 그래서 이 간부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애를 데리고 엄마 집장 어디야 해서 엄마 집장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 군수품 공장이었어요. 선반 공장, 조그만 선반들이 쫙 있어서 부속품 깎는 공장이었는데 지금 한 2, 3년째 전기 아예 안 들어와서 일도 못하는 공장이죠. 멈춰 서 있는 공장인데 그 전지별로 새까만 데를 들어가면서 보니까 어느 구석에 조그만 선반, 그 차디찬 선반을 엄마가 굴안고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애를 가진 부모들인데 총에 맞아서 탁 죽으면 어쩔 수 없지만 배고파서 굶어 죽을 때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나 이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럴 때 마지막 순간이면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나 그래도 자식한테 가서 안아주고라도 죽는다거나 뭐 비상이라도 있었으면 미움이라도 써서 죽는다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엄마니까. 근데 그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 자식이 집에서 혼자 오는데도 집에 안 가고 선반을 굴안고 죽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권한행군 되면서 미국 놈들이 이렇게 석고리 잘라오라 전기선 잘라오라 막 했지만 내부적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어있는 돌아가지 않는 공장들의 선반에서 부속품을 뜯어다가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산지간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부석을 모아서 뭘 만들어서 또 팔고 살아먹자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는 우린 일시적이다. 언젠가 우리 꼭 승리해서 다시 이 선발을 돌릴 것이다. 근데 그 돌아가는 날에 몽땅 부속품 뜯어 먹어서 빈 껍데기만 있으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그 손만 뜯어가지 못하게 지킨 거예요. 북쪽 사람들은 이렇게 막 굶어 죽고 막 자기 생명 내다면서도 우리는 허리띠 저이고 굶어 죽어도 좋아. 내 자식들만은 진짜 그 어떤 강대국도 그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꼭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한테 넘겨줘야 돼. 어제 이게 한 가지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이겨낸 거지. 저 사람이 목숨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어머니 뭐 그렇게 희생됐다는 게 참 눈물이 나네 제가 직접. 그 96년도에 제가 공관학교 가기 전에 우리 저기 저 항해도 평산에 땅 수리 공장이 있거든요. 그게 그 대수리 가느라고 가다가 그 자유주의에서 평양에 들어갔댔거든요. 그 우리 친구가 그러니까 장탄수하고 운전수 둘이 평양에 들인 거예요. 근데 운전수네 아버지는 저 칠총국이라고 그게 그 후방부의 장령 공급 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 말하면 장군들한테 후방물자 공급해주는 그런 과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장탄순의 아버지는 저기 그 평촌구역 행정인의 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난행군 때니까 근데 고난행군 때라도 그래도 뭐 간부들은 좀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유주에서 지금 평양에서 내려서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로 그 친구네 집 찾아서. 들어갔는데 그 아침이었어요. 그 장영공급 과장네 그 친구네 집은 그 강북 백화점 딱 앞에 아파트거든요. 30층짜리 그 경비대 아파트라 그래요 거기서는. 거긴데 거기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들어가니까 막 밥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집 엄마가. 밥에서 이렇게 상 차려주고 우린 다 먹었다고. 그래 나가는 거죠. 출근해야 된다고. 난 또 이렇게 그런데 좀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내 이 집에서 먹어도 되나 이랬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불편하진 않겠는지 해서. 걔네 그 부엌 들어봤거든요. 부엌 들어갔는데 쌀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야. 그 쌀떡이. 그래 나왔죠. 밥 못 먹었죠. 조금밖에 없는데. 네, 거기서 아들이 왔으니까 아들 친구들이 왔으니까 아들 예, 해준 거예요 밥을. 그다음에 그 행정구역 이렇게 행정인의 부위원장이잖아 평촌구역. 평촌구역이 커요 평양에서도. 근데 그 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네 집은 좀 낫겠지. 이게 군대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또 거기로 간 게 우리 친구들이. 몰래 갔는데 몰래 갔다 3명이죠. 3명이 갔는데. 근데 가네 집도 똑같아요. 걔도 그 가네 집은 좀 나와서 두부국 끓여주더라고요. 두부국에 밥 해주는데 그다음 또 내 부엌 들어가 본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집도 쌀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간부들도 똑같았어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무슨 북한의 간부들은 뭐 정말 특권충이라고 자꾸 말하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제가 전번에도 말했지만 북한은 내후에 김정은밖에 없다는데요. 내후에 최고 지도자밖에 없어요. 다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부들이 노동자들이 먹지 못하는데 먹고 못 사는데 간부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죠. 종편 방송에서는 보면 아까도 그 군에서 자기들한테 이제 국가에서 제공되는 쌀들 인민들 못 먹는 거 같이 나눠 먹었다. 같이 인민들한테 다시 나눠주고 이랬다 그러는데 종편에서는 거꾸로 뺏어 왔다라고 방송을 했더라고. 그때 있잖아요. 김정일 위원장도 이거 제기밥 먹으면서 달했어요. 제기밥.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군관학교 때 우리 그 소대에 그게 97년이잖아요. 우리 소대에 그 오진우 영감, 네? 오진우 기통수 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통수 하던 애가 있었어요, 친구가. 오진우 총정축소 북한에서 2인자를 하잖아요. 예? 그 같이 이렇게 그 오진우랑 그러니까 김정일 회장이 이렇게 현지 시찰을 가게 되면 오진우 같이 가잖아요. 예? 같이 가면 그 밥을 자기네 도중밥을 사가지고 왔던 걸 준비해가지고 왔던 걸 먹지 못하고 그냥 가져다가 준다는 거죠 애들을 기통수한테다가. 그 기통수가 그 나이 그러니까 부관들은 다 별받고 그 큰 놈들이잖아요. 부관 운전수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큰 놈들 안 주고 제일 작은 놈 기통수 제일 작으니까 제일 나이 어리니까 막내니까 걔를 준다는 거죠 먹으라고. 그러니까 주는 거 보면 제기밥이라는 거지 이렇게. 제기밥에 안에 저 된장인 거
김정일 위원장이 싸온 예,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사가지고 그 제거밥 싸가지고 와서 도시락이 오진우랑 똑같이 나눠 먹자잖아요. 예. 그게 하나씩 한 덩씩 주잖아요. 주면 그 못 먹는 거야, 쟤네도. 그러니까 이렇게 차 타고 쫙 전국 오다 나면 보이잖아요. 자기들 눈에 사람들이 예?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불 꺼진 공장들. 그러니까 그게 차마 너무 안 가는 거죠. 목구멍에. 권한님 그래 먹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오면 죽은 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재개밥은 내 장군님 재개밥은 자주 얻어 먹었다고 계속 그러곤 했어요 그 친구가. 당원들하고 간부들이 제일 많이 굶어 죽었다 이런 거는 아마 일반 탈북자들 다 알 거예요. 그 권한행은 때 근데 그 연현묵 총리 있잖아. 장도당 책임비서로 내려갔었잖아. 근데 내려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연현묵 총리 정도 하면 장도당 책임비서 정도 하게 되면 엄청 높은 간부잖아요. 그 자강도에서 제일 생활이 힘들었다고 했죠. 껍질, 휘문이 탈북자들이 말하는 껍질이 그게 권한행을 때 생긴 건데 어린애들이 없으니까 돌에 나가서 막 동냥하고 이제 그래서 굴은 어린 껍질이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자기네 집에 같이 살았어요. 아 연영무 예, 윤희무 장도당 책임비서가 그래서 그 어린애들 몽땅 하고 그다음에 누가 그좀 윤현묵 동지를 어떤 시기에 또 어떤 나쁜 거기도 인간 사는 세상이니까 나쁜 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의를 잘못 올렸는데 뭐 집에 식물을 두고 있다 이런 제의가 올라간 거예요. 윤현묵 총리가 지방 내려가더니 집에 식물을 두고 있다. 자강도에서 식물을 두고 산다. 그래서 위에서 평양에서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럴 수가 없는데 내려가니까 그 어르신들 진짜 막 자식이 굶어 죽고 집에서 혼자서 살아남았고 어쩔 수 없는 어갈 데 없는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진짜 껍질처럼 다닌 거죠. 그 어르신들 몽땅 모아가지고 집에 같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고 집에서 식물 뒀다 했는데 이 어르신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장되는 고아들 그다음에 이런 껍질들 다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나니까 그 밥을 윤현무 총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집에 같이 살면서 이 할머니들이 점심 때면 마당에다가 큰 이 소염을 끓인 큰 가마 있죠. 그걸 걸어놓고 먹은 죽이라도 같이 크게 많이 써가지고 그 껍질들을 몽땅 한 그릇 나눠줬대요. 그걸 이 할머니들이 집에 같이 살면서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간부들이 다 똑같이 공급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나눠서 먹으려니까 더 많이 굶어 죽은 게 당원들과 간부들이다. 이건 다 아마 우리 아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고난행군에 돌아가셨거든요. 96년 6월 30일 날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당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아내도 그 고난행군의 오빠하고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용성기 공장의 그 아병공이었어요. 그래서 아병공은 또 이렇게 그 힘들잖아요. 아병공 일이. 그래서 아병공은 원래 이렇게 노동부 보험물자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식량공급 기준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 고난행군 이전에는 잘 살았대요. 지금도 말하면 그러죠. 공산주의는 그때였다고. 공산주의는 지나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다음 고난행군 탁 들어서면서 쌀 못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공장에 출근한 거죠. 예? 아버지도 당원이란 말이에요. 예? 아병공이고 혁신자였고 굶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면 90년대 벌써 20년 전 아니에요? 네, 그렇죠. 20여 년 전이기 때문에 한 23년 그때 돌아가실 때면은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았을 텐데. 네, 그렇죠. 우리가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한 48년생이거든요. GT 48년생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50 안 됐죠. 49 정도. 예, 그 정도 됐어요. 49, 이 정도 됐던 거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쉽게 말하면 음식이지 이제 식량 문제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지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북한에도 그런 말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업과 생활에서 군중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 예, 그 당원이 의무에 있거든요. 근데 뭐 지난번에 국가범법 위반하는 건 아니겠지. 입당할 때 그런데 모범이 군중의 모범이 돼야 된다며.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먹을 게 생기면 먼저 나는 견딜 수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나는 준비됐으니까 그리고 나도 내 가족이 준비됐잖아요. 아버지 결심을 우리 아내도 따르고 애들도 따른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식들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차려지는 거 돌리는 거죠. 근데 뭐 여기 보면 뭐 조선노동당원은 뭐 특권층처럼 주권층으로 생각. 예, 안 그래요. 우리 훈련도 하잖아요. 군대 때 뭐 전술훈련 행군길 가게 되면 당원들이 힘들어도 나도 힘들죠. 똑같이 장구리 메고 똑같이 훈련길 걷는데 그렇지만 신입병사들은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 애들은. 그러니까 그 애들 무기를 내가 메고 배낭도 메고 그렇게 할까요? 당원들은. 아, 신병이 고참거 매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게 혁명적 동지애죠. 그런 동지애가 없이 그 집단이 유지 못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크게는 뭐 얘기가 자꾸 지금 군대 얘기로 갑자기 넘어가는 거라는 난또 군대를 갔죠. 고난의 행군 시기를 버텨온 내가 처음에 네. 이거 어떻게 버텨왔는지 참 궁금하다 이랬더니 지금 뭐 일단 그 과거 그 참 힘들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뭐냐 이 울먹거리시고 다들 그 다시 옛 생각에 그러면서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니까 다. 근본적으로 일심단결로 버텨냈다라고 네. 제가 들었다 그러면 맞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저도 지금만 생각해 보면 저는 한국에 와 있지만 지나온 생활을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북한을. 예? 북한에서 살아온 내 인생을 40년 인생은 참 그 값비싼 인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 다시는 그때처럼 살려면 살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누구나 다 똑같았어요. 다 같이 굶고 다 같이 힘들었고 그러니까 별로 내가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원래 사람이라는 게 같이 굶으면 버텨요. 근데 글쎄, 자기만 한 끼 못 먹으면 억울한 거고. 네. 근데 이게 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왔잖아요. 여기 와서 이 부익부 빈익빈익 차이를 너무나 절실하게 절감하고 있어요. 예? 절대 내 본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제가 이게 여기 와서 그러니까 몸으로 체득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그 권한의 행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목숨을 버렸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거 뭐 팔다리가 아니라 목숨까지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강제된 마음, 야 너 무조건 우리 이 영도자라든가 나라를 위해서 무조건 헌신해야 돼 이렇게 세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제였다면 목숨까지 못 버려요. 그리고 권한의 행군이라는 10년 세월을 못 버팁니다. 우리가 남쪽에 아파트 하나에 한 달만 전기 끊어보면 난리 날 거예요. 아 그렇죠. 한 달이 게 하루만 끊어보지. 난리 나죠. 뭐 이 대통령 뭐 당장 내려하라면 난리 날 건데 한 달 1년이 아니라 1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단 한 명도 반란이라든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뭐 사실은 이게 고난행군 뭐 모든 주제가 그렇지만 사실 뭐 한 시기 요거 짧은 시기가 아니고 뭐 참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아까 좀 전에 그 뭐지 지하 자원 뭐 팔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도 이제 저는 영화를 통해서 봤어요. 그 우리 위원장 맞을 겁니다. 우리 위원장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공장을 이제 다시 고난의 행군 그 시기에 이제 다시 개건해 갖고 뭔가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배인인가 뭐 부위원장인가 있는 그 사람은 그 군 내에 있는 그 한 일개 군인데 그 군에서 뭐 많이 나는 지하자 화강암인가 뭐 그렇게 화강석 그거가 이제 해외에 많이 팔린다 이래갖고 그 사람은 그걸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막는 장면이 나와 위원장이 그건 우리 후대의 재산이다라 그래야 하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쟤들이 지금 제국주의 일본하고 거래인가 그렇게 나와 영화 속에서 근데 제 가격도 쳐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재산이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뭐 이런 식의 저도 기억에 하면 그 자강도 사람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그 어떤 한 일꾼이 그 위기를 모면하자고 나무를 팔아서 중국에다가 나무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쌀을 사오자. 뭐 그렇게 하는 걸 열차에다 싣고 탁 출발하는 걸 그 당비서가 안 와서 막고 막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런 장면이. 또 실제로 그때 평남북도 뭐 이쪽에는 자강도 이쪽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또 제가 그때 국경비대 있을 때란 말이에요. 소대장 할 때인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게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그런
스질이란 말이에요. 성격이 이게 이거 해라 하면 안 하고 삐져나가는 저는 자꾸 그런 성격이었어. 근데 그때도 그 고난행군에 그 뭐야 우리 주동구역에 나가 보게 되면 인민들이 굶잖아요. 네? 그리고 잘못 먹는단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나라에서는 예? 밀수 보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죠. 법은 그렇거든요. 그런 제가 국경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변 인민들이 굶는다고 내 이렇게 눈 감아줬거든요. 예? 눈 감아주고 또 그게 또 동자에서 써야 돼가 또 막 해주고. 아 밀수하는 사람 예. 눈 감아주고. 예, 아. 그랬죠. 막 그러니까 그 내 같은 놈들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때 그 이야기를 뭐 어떻게 뭐 몇 분 안에 한두 시간 안에도 말 못하죠. 예? 며칠 걸쳐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 그때 이야기 드문이 가다 어쩌다 한 번씩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밥 먹을 땐 그러죠. 뭐 야 무슨 그 아내랑 밥맛이 없다고 밥 먹다가 안 먹고 이렇게 하면 야 불쌍한 북녘동포들 생각해서 다 먹어라. 고난행군 시절 생각해서 다 먹어야지. 그러긴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꼭 울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강도에서 아까 그 대용식품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식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뭐 산나물이든 뭐 예. 뭐든 니탄도. 난 그 영화에서 거기서 실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용식품 박람. 예,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런 거 이제 군대도 했어요. 새로운 음식품을 이제 개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뽕잎죽, 뭐 뽕잎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런데 니탄떡, 네, 니탄국수, 네. 니탄이 처음에 뭔가 그랬어요. 니탄이 석탄이에요, 석탄. 네, 그러니까- 석탄의 초기화 상태. 예, 그래요. 예, 열량이 없는. 딱딱하게 네, 예, 굽기 연락이 전에, 석탄처럼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흙 같은 거예요, 흙 같은 거. 이런- 낙엽 뭐 이런 게 막 쌓이고. 예, 이게 무슨 이게 좀 회색 나는 건 회색 비슷하게 나요 색깔이. 근데 진흙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고 그 예. 영화 속에서도 보면 그런 나와요. 이걸로 어떻게 먹냐?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그렇게 먹었다 그러더라고. 일본 예. 놈들이 다 수탈해 갈 때 그 당시에 자꾸 배고팠어. 그러면서 그런 이렇게 니탄을 먹는 법을 일제 네. 시대 때 사셨던 어떤 할머니를 통해서 방법을 네. 갖고 니탄을 다 긁어 거기다가 옥수수 가루를 썩 거기서도 예. 니탄만 못 먹는다. 예, 안 되죠. 예. 옥수수 가루를 좀 섞고 그다음에 먹으면 칡뿌리 있잖아요. 네. 칡뿌리 이제 그 가루내 가지고 이거 앙금만 쳐서 그래서 그거 섞어서 또 먹고 그렇게 해요. 도토리 또 가루내 가지고 있잖아요. 도토리 근데 많이 먹게 되면 이뒤 매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다 섞어서 먹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칡즙만 먹는데 짜갖고 그거는 그 즙을 꽉 내면 이제 그 뭐라 그러냐 예. 이 섬유질 같은 거 이게 예, 그건 빠지겠죠. 남잖아요. 예, 예, 그걸 그걸 먹는 거죠. 예, 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로 배웠죠. 말려서 가루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섞어서 먹고 심지어 그 옥수수 뿌리 있잖아요. 네. 옥수수 뿌리를 다 털어 가지고 그 옥수수 뿌리도 말려서 그 옥수수랑 그다음에 이제 뭐 도토리랑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국수도 누르고 그렇게 해서 먹고 그랬죠. 거기도 보면 근데 아까도 했지만 그 대용식품 박람회 보면 칡뿌리 떡 그다음에 또 칡떡 배추 뿌리 뿌리로 떡 내고 뭐 자단 뽕잎죽 뭐 뽕잎 뭐 이런 걸로 그때 그 시절에 그 우리 그 아버지 친구분인데 우리 집에 와서 그때 그렇게 힘들 때도 술은 있었거든요. 수분? 술. 술. 예, 그 힘들 때에도 술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 뭐 도토리 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도토리 가지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술 마시는데 그 아버지 친구분인데 지금 생각나요. 그때는 휴가고 집에 갔을 때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근데 그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 그러죠. 지금 애들은 근데 그 속에서도 결혼식도 하고 애도 낳고 했다는데요. 예?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온 동네 모여서 잔치를 하고 예? 다 부조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분이 그러죠. 요즘 애들은 애 키우는 거 얼마나 쉽게 키우는지 모른다고. 우리 아버지 있다. 그건 무슨 소리지? 뭐야 그러니까. 그 사람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때는 애들 데리고 신교상점 가게 되면 사탕 과자 뭐 가득하잖아요. 애들이 저거 사달라 해서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고난행군 시기에는 그 신교상점에 가도 간장 된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 게 없잖아요. 애들이 봐도 보여야 뭐 사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쉽게 키운다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뭐 슬픈 사달라고 이야기네. 칭얼대지 않는다. 네, 징을대지 않는다고. 살 게 없다, 살 게. 네, 있어야 쓰죠. 되게 유머감이 있네요. 그거. 근데 그래도 그 시기에도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결혼식도 하고 뭐 환갑도 하고 다 했다는데요. 심지어 장례하잖아요. 그 숱한 사람들 돌아갔잖아요. 근데 장례하게 되면 온 인민반에서 십시일반 모아요. 쌀, 옥수수, 쌀 모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장례를 치러주고 공장에서는 관 짜서 그 사료를 먹지는 못하지 자기도 먹지 못했지만 힘이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또 돌아가는 사람은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또 산에 가서 또 꼭대기질에서 땅 파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속에서도. 그게 사람 냄새나는 세상인 거예요. 그게. 전 정말 우리 이렇게 한국 사회도 그런 사람 사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 정도로 좀 정리합시다. 내가 뭐 이게 나도 막 눈물이 나네. 나 눈물이 나고 들으면서 예, 저도 뭐 이제 저는 문학적 수건 오늘 준비해야 되는 거. 야, 그또 이제 뭐 이런 얘기 뭐 할 얘기도 많이 있을 거고. 뭐 갱년기 와서 이렇게 눈물 나는 건 아니지. 감옥 가서 진단 받아봐야죠. 예. 아이고 어떻게 제대로 정리를 못했네. 가만히 듣고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뭐 스스로 막 하면서 막 직접 당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옆에 듣는. 멍하죠. 그때 생각만 해도 멍해지고. 예, 그래야 아프죠. 다시는 어쨌든 그런 일이 이제는 없을 거고, 없을 거고 지금 뭐 많이 이번에 그 남쪽 많은 사람들도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면서 그 뭐라지 카퍼레이드 여기 말로 카퍼레이드 하면서 그 거리에 발전된 것들을 뭐 TV를 통해서라도 많이 봤고 이제 다시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이렇게 그런 사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그때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뭐 우리 별로 안 알려져서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렇게 되기로 하고 어쨌든 고난의 행군에 관한 거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눈물이 나갖고 뭐 못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